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비타민. 그냥 속으로 레몬 말하겠지, 뭐 키위 말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한 레몬과 키위 빼놓고요.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비타민 C를 절대 전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일에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분들 중에 속이 안 좋아서, 몸이 차가워서, 그래서 이제 과일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가 무서워서. 그럼 나 비타민 어디에 섭취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타민 제제, 영양제를 사서 먹어요. 그죠? 과일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의식을 하시고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이 왜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콜라겐을 합성시켜요. 콜라겐을 합성시켜서 피부와 혈관, 연골까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부족하면 관절염도 빨리 오고요, 뼈도 빨리 약해지고요, 근육도 빨리 약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타민 C는 상처 치료에 정말 좋습니다. 똑같은 몸인데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과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상처 치료예요. 내가 다쳤는데 엄청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엄청 빨리 낫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빨리 돼요. 치유가.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치유가 엄청 빨리 될 수 있도록 몸을 이렇게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피부 미용이 꼭 뭐 예쁘고 반질반질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피부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비타민 딱 부족하다, 가장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니까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 정말 많은 거예요. 비타민 C만 충분히 먹어줬어도 이미 걸리지가 않아. 사실은요, 아예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햇빛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래요. 이 피부를 아주 많이 공부한 분들이 저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 보면 되게 많이 타고 그랬잖아요. 탔는데도 이렇게 보면 피부가 생각보다는 손상을 많이 안 입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이 저만큼 이렇게 햇빛 많이 보시면 기미가 이따만하게 생길 수도 있고 주근깨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죠. 비타민 C가 지켜줘서 그래요. 물론 저는 피부 관리 거의 안 합니다. 꿀도 안 바르고 로얄젤을 안 바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봄부터 한 7월 달까지는 선크림도 거의 안 바르다가 8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바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타고 나서 항상 선크림 바르는데, 피부 손상이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피부 손상이 많이 오지 않았던 이유를 보니까 비타민 C나 활성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피부를 관리하는 여성분들이 제 피부를 가졌다면 엄청 좋겠죠. 그죠? 정말 빛이 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이 비타민 C가. 그런데 단지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햇빛, 자외선을 정말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자외선 손상을 막아준다. 그리고 감기 치료제로도 최고입니다. 사실은 비타민 C가.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염증 수치가 뭐 위에 있든 간에 있든 어디 피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치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염증을 제거해요. 비타민 C가 뭐를 한다고요?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해독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면역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미네랄들을 잘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미네랄 중에 철이라고 하는 햄철, 철분 있죠. 흡수를 엄청 잘 시켜요. 그래서 비타민이 직접 피를 만들지는 않지만 미네랄이 피를 만드는 데 도움 주죠. 미네랄 흡수를 엄청 높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비타민 꼭 먹어야 된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비타민 영양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한다. 혈액성산소를 억제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의 활력소라고 보통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것들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항상 영양제 먹다가 이제 장이 나빠지거나 간이 나빠지거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영양제를 안 드셔도 괜찮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야채에서, 채소에서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제가 오늘 야채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과일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야채는 비타민 C가 파괴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파괴가 안 되거나 덜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브로콜리는 100g에 비타민 C가 98mg이나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 그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양을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비타민 C의 대표 과일이 두 글자 레몬 키위죠. 레몬의 2배가 많습니다. 엄청나죠? 브로콜리가요. 2배나 많아요. 그리고 이 외에 그제 당근 강의했었죠. 당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 칼륨 풍부합니다. 특히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브로콜리 먹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비만인 분들, 심장이 약한 분들, 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수 식품 중에 하나가 브로콜리예요. 제가 브로콜리 강의는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암에도 좋다. 그래서 강의 영상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 암에 좋은 물질은 설포라페인, 이 성분도 굉장히 좋고요. 이 브로콜리는 보면 송이가 좀 단단한 게 좋아요. 약간 고르실 때 단단하면서 이게 중간에 이게 볼록한 것들 있죠. 빵빵한 것들 약간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구입 후에 빠른 시간 내에 먹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다른 야채보다는 신선도가 오래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조리가 가능하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에 가스가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을 때 영양분이 많으니까 때로는 가스가 찰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푹 익혀서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브로콜리를 계속 푹 익혀서만 먹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도 비타민C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 비타민 B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연근 제가 강의할 때 뭐 지혈 작용을 한다, 피로 회복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염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존 다른 뿌리 채소도 있죠. 무나 당근 다른 뿌리 채소에 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비타민 C가 5배 정도 들어있어요. 5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근도 정말 좋습니다. 연근 저희는 어떻게 나오냐면 살짝 쪄서 콩고물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가끔 나오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뜸한 것 같아요. 나왔어요? 아, 제가 못 먹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 C가 다른 뿌리 채소에 비해서 몇 배 많다? 5배 정도 많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면. 연근이 정말 좋은 게요. 출혈을 막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식도 정맥류가 있거나 피가 잘 안 멈추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연근 자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낭세포를 재생해서 한때는 탈모에 좋다 인기 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탈모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고요. 연근 같은 경우는 주 한 2회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주 2회 정도 잘 씻어서 콩가루나 흑임자 각종 견과류를 저희가 하는 거 있죠. 뿌려서 드시면 그냥 영양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정말 많은데요. 브로콜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뭘까요? 두 글자. 케일입니다. 케일. 여러분 케일 아시죠? 케일. 케일 주스 짰을 때는 많이 드셨던 거 있죠. 케일 쌈 싸 먹고 막 좀 약간 뻣뻣하긴 한데 근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100g당 120mg. 아까 브로콜리는 얼마나 그랬어요? 98g. 이거는 120mg.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보다도 더 많은 양인데요. 물론 우리가 브로콜리보다 많다고 하지만 밀도는 많지만 많이 못 먹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브로콜리 추천 많이 해요. 왜냐면 케일 우리가 자주 편하게 쉽게 먹기 쉬운 식품은 아닙니다. 상추보다는 뻣뻣하고 그죠? 맛도 약간 덜 있고 먹어봐야 한두 입. 근데 브로콜리는 우리가 익히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막 4분의 1도 먹을 수 있고 그죠? 좀 맛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지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뭐 케일보다 브로콜리를 더 좋아하는 형태고 하지만 많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정말 많아요. 그냥 여러분 씹어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 찌개구나. 이게 섬유질이 엄청 많구나. 딱 느끼실 거예요. 케일 드시면. 그래서 변비, 심혈관 건강, 당뇨 혈당 조절, 천식 예방, 뭐 암세포 증식 억제 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케일에도 역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많이 있어요. 루테인 같은 경우 뇌에 정말 좋아요. 뇌 좋고요. 플라보노이드가 45개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증에 최고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케일은요 엄청 좋은 식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열을 가해서 드시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쌈으로 한두 잔씩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콩가루나 깻가루, 소금에 김을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서 드시면 돼요. 나음식 소스 그 만드는 방법 있죠?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금치. 뽀빠이 아시죠? 칼슘, 비타민 C, 엽산 이런 거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게
이 시금치인데 시금치에 비타민C가 정말 많아요. 근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체내 불순물인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포 재생에도 좋아요. 이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시금치 양 조금 더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에 이 틸라이코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이 뇌에서 포만감을 준대요. 그래서 과식을 억제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도 많아서 특히 우리가 엽록소라고 하면 녹색이 많잖아요. 시금치에 정말 많습니다. 엽록소 한동안 엽록소 이름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영양제가 만들어졌어요.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 물질이 이제 시금치에 정말 많고요. 살짝 데쳐 드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째는 콜라비예요. 콜라비. 우리 콜라비 가끔 먹죠. 껍질이 너무 질겨서 깎아서 먹습니다. 콜라비 정도는 깎아 먹어도 괜찮은 게 워낙 섬유질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양배추와 순무의 교종이더라고요. 이 맛을 보면 약간 양배추의 특유의 향도 있어요. 뿌리 채소인데 우리가 주로 먹는 부분은 뿌리로 이제 착각할 수 있지만 콜라비의 비타민C는 줄기에 정말 많습니다. 콜라비의 비타민 줄기에 정말 많아요. 이 콜라비의 줄기는 수분 함량이 한 90% 이상으로 무와 비슷해요. 엄청나죠? 이 무의 맵고 아린 맛이 아닌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엄청 비타민C가 많은 잎채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는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즐겨 먹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2글자예요. 맞춰보시겠어요? 상추 말고 배를 좀 부르게 좀 할 수 있어요.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어요. 힌트를 드린다면 맛있어요. 감자 맞아요. 감자. 감자는 100g당 23mg으로 브로콜리나 케이보다는 월등하게 적어요. 하지만 감자는 양을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케이를 감자만큼 못 먹잖아요. 양을 무게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감자는 우리가 2개도 먹고 3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케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타민C에 용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건요. 감자는 비타민의 양을 한 50%가량을 이제 우리가 2개만 먹어도 충족이 될 수 있어요. 2개 내지 3개 정도 먹어도 1일 비타민 양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매일 강원도에 살면서 옛날에 과일 많이 안 먹잖아요. 강원도 사람들. 근데 비타민C를 검사해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강원도에 벌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좀 컸을 때 강원도 가면 과일값 엄청 비쌌어요. 강원도 수박도 비싸고. 지금이야 그냥 금방 가니까 싼데 옛날에 여기서 강원도 한번 가려면 거의 한낮에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죠? 저쪽 평창 쪽. 근데 그때 과일이 되게 비싸요. 강원도 사람들이 과일이 비싸고 재배하기 어려운데 비타민C 왜 괜찮았을까? 감자 먹어서 그래요. 강원도는 감자 정말 많습니다. 그냥 다니다 보면 평창 횡성 이쪽에 있잖아요. 진부령 그쪽 그 대관령 쪽 가면 엄청 많아요. 감자가. 우리 같이 박스에 담는 게 아니고 큰 마대 있죠. 이거 톤백을 거기다 받아서 합니다. 근데 비타민C 부족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감자는 쪄서 먹어도 비타민C가 거의 많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센 것으로 먹기 부담되시는 분들 꼭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서양 3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를 감자로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임지에 뭐라고 올렸냐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꼭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C 난 충분히 섭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가지 비타민C 도움 되셨나요? 혹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6가지. 첫 번째 브로콜리, 2번째 연근, 3번째 케일, 4번째 시금치, 5번째 콜라비, 6번째 감자. 네, 여러분 자주 드시는 거예요. 이제 나 비타민C가 부족해서 비타민C 영양제 먹어야 돼 안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비타민C 영양제 먹는 순간 우리 몸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식품을 좀 더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